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경주 대부분이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 류지열이 조전할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우승. 14경주는 정준교가 정혜민까지 넘어설 뻔했습니다만 정혜민이 무난하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5경주 성낙승이 머리가 아니라 인천 머리다 말씀드렸어요. 임유섭 때문에 인천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인천이 철저하게 성낙승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6경주 손정의 선행 활에 나갔었던 양승원 공태민과 동반 입상하면서 무난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안정감 있게 짜여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뒤집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16경주가 아무래도 SS반 양승원이 예전 기량 발휘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은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SS반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양승원이기 때문에 16경주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3조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소들 말씀드리면, 성낙송, 정정교, 류지열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낙송, 정정교, 류지열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박병화, 성낙송, 강진남, 유지훈, 김연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병화가 나름대로 양호한 시속으로 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만, 성낙송이 저측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승원, 신동현, 이성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양승원이 2조에서 3조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여유있게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유섭, 류재열, 김우영, 손재영, 김옥철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유섭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는데 류재열이 저측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공태민, 문희덕, 정정교, 원신재, 유태복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공태민의 선행을 정정교가 반바퀴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정교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지열과 인치환의 경합이죠. SS반 턱걸이 했었던 인치환, 과연 류지열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같은 인천이라면 류지열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여유있게 나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인천이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었고, 작년 또 마지막 경주에서는 낙차까지 당했었죠. 직전의 차에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데, 전일 임유섭의 활에 나가면서 성낙순까지 견제 나가는 예전의 전성기 때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류지열이 작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지난 대상 경주 때는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예전의 류지열이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인천이 과연 류지열을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지열의 뒷자리는 인천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서는 박경호가 자리 잡고 유태복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호가 때리겠죠. 박경호가 한 바퀴나 반 바퀴 지점에선 힘을 쓸 것 같아요. 이 점을 류지열이 활에 나가면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인천이 과연 편안하게 류지열을 막혀 나갔을 때, 예전에 인천이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예전과는 달라진 류지열이기 때문에 인천 류지열을 상대로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은 한 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은 극저 배당으로 뚫려 나가겠죠. 잘 나와야 1.2배나 1.1배까지 떨어지고 배당판 복승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 또 복승 배당이 괜찮게 형성되는 경주가 특선에서 많기 때문에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류지열의 선정 가능성을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불릴 정도로 류지열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이 아무래도 단방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 복승 배당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지열의 선정 가능성 쪽에 3번하고 7번
3번하고 7번 쌍복 견주권을 3번하고 7번 쌍복 견주권을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두 선수가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박경호 활약에 나가면서 류지엘이 짧게 가져가거나 인치안이 유태복을 챙겨 나가는 경주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호하고 7위는 3호하고 7위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하고 7번하고 3번이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대 전적은 인천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 하지만 특선에서 점수 배제할 수 없죠. 그만큼 류지열도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예전에 류지열이 아니죠. 인천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는 아니라는 점에서 복승 한 방에다가 전 인천보다는 류지열의 선정 가능성을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한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이태호하고 박병화가 견제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이태호가 과연 박병화 상대로 취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박병화가 예전에 박병화가 아니죠. 물론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더군다나 활약에 나갈 수 있는 뭐 김주석도 있고 강동규도 있어요. 이명환까지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태호가 박병화를 상대로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에서 박병화가 이태호를 견제 나갔었던 견주가 있었었죠. 뭐 득점은 이태호가 분명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박병화를 마크해야지만 뭐 이태호가 취입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병화가 홍희철이라든지 이명환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이태호, 박병화 마크해 나가기도 힘든 상황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게 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두 선수가 붙어 타게 된다면 박병화가 유리하죠.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이고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 쪽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선수가 좀 신경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태호 입장에서는 홍희철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박병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명현과 협공을 통한 동반 입상 시도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명현도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뭐 선행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화가 몰고 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5번, 2번 가능하고 1번, 7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아무래도 뭉쳐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의 뒷자리는 1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의 선행을 이토가 막혀 나갔을 때 차가 나올 수 있느냐 취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 나오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물론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취입 가능한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5번하고 1번 쌍복 견주권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5번, 1번, 7번이 아무래도 홍희철이 3차권에서는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도 받아가면 충분히 착수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3차권에서 이명현이 틈새 노릴 수 있는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취입이냐 5번 버티기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패서 버티기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같은 성향 비팝서들끼리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뭐 정혜민이 월등한 기량 발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뮤섭을 활용해 나가고 공태민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공태민이 정혜민을 상대로 재미 많이 봤었던 경주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뮤섭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태민이 정혜민을 넘어서지는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뮤섭의 선행감 좋기 때문에 이미섭이 힘을 쓰고 정혜민이 올가고 공태민이 후미권에 달라붙게 된다면 4번, 7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뭐 공태민이 악착같이 정혜민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종교가 선행 힘을 썼었던 정혜민을 상대로 직선에서 취입승까지 펼쳐 나가려고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공태민도 컨디션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혜민의 뒷자리를 압박해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동반 입상 4번, 7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편성은 복승이 쌍하고 비슷한 배당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항상 눈이 말씀드립니다만 특선은 복승 배당 함께 체크해서 좀 생각하고 배팅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3번의 선행감이 좋다면요 4번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면서 7번을 견제 나가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은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뭐 4번, 7번, 3번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혜민이 공태민 때문에 이미섭을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조지현, 전일 박병환 넘어서지 못할 뻔했습니다만 꾸역꾸역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회차만큼은 조지현의 다리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공태민의 뒤를 물고 간다면 착순과 진입도 충분히 조지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은 이미섭하고 조지현을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지현 쪽이 좀 더 나은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기입니다. 전일 SS반 다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양승원, 금일도 손재영 활약에 나가면서 정종규를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4번이 힘을 쓰고 양승원이 몰고 가고 정종규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성낙성이 후미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아무래도 이민석이 때리니까 인천의 뒤를 허겁지겁 성낙성이 쫓아는 것 같습니다만 직선 취입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성낙성 입장에서는 양승원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규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성낙성 정종규로부터 빼앗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힘을 쓰고 양승원이 물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영이 힘을 써서 버텨내기보다는 양승원 입장에서는 정종규를 달고 승벽을 발휘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종규도 그만큼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을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은 손재영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습니다만 금일은 좀 성낙송이라는 몸싸움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승원도 성낙송을 의식한 견주력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8, 9년 동갑내기 친구인 성낙송, 후미 견제 나서게 된다면 성낙송은 일단은 빼앗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6번 차선으로 3번과 6번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이 유리할 것 같아요. 3번 6번은 차선으로 3번 7번 쪽 우선 하시되 3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전일 손정이 때렸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양승원이 직선 추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성낙송이 오히려 양승원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요즘 양승원이 몸싸움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손재영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손재영의 성낙송이라든지 손재영의 양승원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정춘교도 배당이 괜찮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 머리 가능성 한번 충분히 생각하고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낙송 때문에 경주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때릴 수 있는 손재영이 그야말로 덕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재영 머리 충분히 이번 편성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양승원의 정종교죠. 3번 7번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빼앗기면 3번 6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3번 7번 6번으로 이어지는 경주권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7번 6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영의 선행을 양승원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번과 4번을 묶어서도 삼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만큼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예전과는 다른 모습 보여줬었던 양승원이 손재영 다시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우게 된다면 손재영 머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 방송하고 경륜학책 구입하시고 같이 비교해서 경주 분석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